일본에서 만든 선박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지난 24일 수에즈 운하 북쪽에서 에버 기븐이라는 파나마 선적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100척이 넘는 선박의 길을 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에버 기븐은 22,000 TEU급 초대형 메가 컨테이너선으로 길이는 400m, 넓이는 60m에 달합니다. 이 선박은 일본 조선업계 1위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해 2018년 9월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선박이 멈춰선 이유는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 때문에 선체 항로를 이탈하면서 바닷가 충돌에 자초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자초되면서 지중해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현재 양방향 통제됐고 다른 상업선의 통행도 지연되며 전세계 물류업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현재선 주변 예인선과 준설 장비가 이동 중이지만 선박을 옮기는 데는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곳의 수익은 가치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해양 역사 전문가 셀 메르콜리아노는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된 화물선 중 가장 큰 것으로 보기 드문 일이며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여파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일본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일본 컨테이너선이 사고를 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컨테이너선이 고정으로 멈췄으나 예인선들에 의해 수시간 만에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에서 만든 컨테이너선 몰 컴포터호가 2013년 인도양에서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 바 있었고 지난해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벌크선이 자초 후 역대급 기름 유출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에 운하의 길까지 막으면서 3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번 배는 2018년에 건조된 비교적 새 것이었고 측면에 강풍을 쳐맞고 자초되었다고 했는데 같은 규격의 다른 나라 배였으면 안 터질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비판받는 것은 일본 내에서는 이 큰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백기를 막았기에 전 세계는 이 소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에게 빼앗긴 조선업을 다시 되찾겠다는 일본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전 세계 대세가 되는 우리 조선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에버기븐은 대만 해운업체 에버그린의 선박이었습니다. 에버그린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컨테이너선 발주붐을 이끄는 대표적 선사여서 이번 사고가 신조 발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은 지난해 중국 선박공사의 후둥중화조선의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데 이어 올해 1만 5천톤급 컨테이너선 20척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20척의 예상 발주 금액은 23억에서 26억 달러로 현재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중국 후둥중화조선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에버그린은 한국의 삼성중공업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결정은 더욱 굳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에버그린은 일본의 1등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소를 믿었다가 결국 어이없는 사고가 났기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만의 해운사가 일본의 조선소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부터 연이은 수주 대박으로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조선 3총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3월인데 벌써 구조를 수주했습니다. 연초 수주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이 4년 연속 세계조선 1위 지위를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국의 조선해운시장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 2월 한국 조선사들은 전세계 선박 발주량 중 56%를 수주하며 중국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4개 해외 선주로부터 총 8,230억 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지역 선주에게 8천억 규모의 5척을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아시아 지역 등 선주 3곳으로부터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을 약 1조 959억 원에 수주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국내 조선 3사가 최근 수주한 선박들이 이번에 사고가 난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연료 추진선 등 미래의 고부가 가치 선종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상선 대비 선박 크기가 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 수익성이 높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운 시황 강세와 유가 상승세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올해도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과 노후 선박 교체 수요까지 예상돼 이전보다 발주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완전히 제치고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격차 기술들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중에서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대표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LNG 추진선에 쓰이는 이중연료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가스와 석유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 방식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석유를 쓰던 선박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를 쓰면 큰 연료 보관 탱크가 필요해 적재 공간이 감소하고 LNG 연료 공급 설비가 부족해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중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규제가 엄격한 항구나 연안에서는 LNG를 사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원형에서는 석유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중 연료 추진선을 만드는데 중국과 일본은 관련 기술 인력 부족과 건조 경험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기술로 이중 연료 LNG 추진선을 만드는 한국에게 최근 전세계 수주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LNG LPG 대신 암모니아나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LNG 추진 방식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그쳤다면 차세대 선박들은 탄소 배출을 아예 없는 기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성급 기본 인증서를 받고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해상풍력 설치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크기의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의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싱가포르에 인도했는데 대우조선해양도 2009년 독일의 설치선 3척을 수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선은 대형 건설 작업을 해상에서 하는 만큼 정밀 기술이 필요해 LNG 운반선보다 1.5배가 비싼데 앞으로 LNG선에 이어 국내 기술이 인정받는 만큼 풍력 발전선 발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최초로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도입해 방산기술 보안을 강화했고 한국조선해양은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9200톤급 대형 선박을 이용해 원격 자율운항 기술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그 어느 나라 조선사들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조선업은 울산의 눈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쇠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타도에 성공했다고 자축했고 일본은 자국 조선업에 돈을 지원해 몰락을 막겠다고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초격차 기술을 통해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따라오려는 중국과 일본을 완전히 제치고 전세계 조선업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